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뇌 전체 구조. 뇌 공부의 절반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기가 왜 어렵냐 하면은, 이게 입체 구조거든요. 그냥 이렇게 평면이 아니, 굉장히 좀 복잡한 입체 구조예요. 이 구조를 우선 잘 이해해야만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뇌의 각 기능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쉽게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뇌 관련 질환도 한번 살펴봐요. 뇌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 뭐, 뇌출혈이 생겨서 왜 병이 와요? 뇌출혈이 생긴 그 부분에 뇌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출혈만 생기고 그게 뇌세포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면 그것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뇌출혈이 생기면은 전신마비가 오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말도 못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다 뇌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뇌경색이라고 있죠. 실핏줄이 막히는 거죠. 그것도 실핏줄이 막혀서 결국 혈액이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뇌종양이라고 있죠. 뇌에 혹이 생기는 거죠. 뇌종양 중에서 가장 악성 종양은 뇌암이잖아요. 뇌교모종이라고 하죠. 뇌종양. 그러면 뇌 여러 군데서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뇌하수체에서 생길 수도 있고, 소뇌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눈 근처에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어딘가에 종양이 생기면은 그 뇌가 담당하는 기능을 못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치매, 우리, 제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치매. 치매는 뭐예요? 치매는 뇌세포가 자꾸 죽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생각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뇌세포가 소멸되는 거죠. 뇌세포가 소멸되는 게 치매죠. 그 다음에 또 파킨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파킨슨 팬데믹이라 그럴 정도로. 파킨슨은 뭐예요? 파킨슨은 뇌세포 중에서 뇌에서 만들어내는 뇌 신경줄기세포, 특히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불균형 또는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도파민을 만드는 뇌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 부분이 손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겠죠. 뇌전증이라고 했죠. 간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거는 뇌세포보다도 뇌세포와 세포사를 연결하는 신경망, 거기에 어떤 과다한 반응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발생하죠. 뇌전증을 일으키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세포 사이의 신경망의 문제다. 뇌성마비라고 했잖아요. 뇌성마비는 뇌가 태어날 때부터 미성숙되거나 또는 손상돼서 발생하는 거죠. 또 소뇌 위축증이라고 있죠. 소뇌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어느 부분인가부터 이렇게 운동이 안 돼요.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몸 내부의 오장육부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의 움직이면 소뇌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손에 위축증이 걸리면 결국 나중에 오장육부가 안 움직여서 돌아가시게 되죠. 우울증이라고 아시죠? 우울증. 연기력 우울증 환자 많아요. 많아요. 그것도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네 세포에서 세로토닌 부족이에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을 만드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포 문제죠. 또 세로토닌을 만드는 이제 장에서 한 70%를 만드는데 장내 미생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세포의 문제예요. 또 자폐증 많죠. 자폐증은 뭐예요? 뇌신경망이 불균형이에요. 뇌신경망. 대뇌하고 뇌하수체라고 있어요. 대뇌와 뇌하수체 사이에서 이게 신경망이 너무 과하게 작동을 해요. 그럼 뇌하수체와 뭐 상부에 있는 VAT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도파민을 잘 못 만드는 거예요. 도파민. 결국 무슨 문제예요?
네, 신경망과 세포의 문제예요. 그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조울증이라고 있죠. 조증, 울증, 조울증. 전부 다 예, 뇌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인데, 그럼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조정하는 그 역할이 문제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 있죠. 꼭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또 환청, 환시, 뭐 자살하기도 하고 엄청 위험한, 굉장히 또 폭력적이 되고 나중에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뇌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예요. 사람이 막 이상하게 폭력적이 되는 거 전부 전두엽의 문제예요. 전두엽 세포들이 망가져서 그래요. 환각은 이제 환시, 환청을 환각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무슨 신호가 들어와야 보는 건데 신호가 안 들어왔는데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리가 귀로 들어와야 우리가 듣는 건데 안 들어왔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걸 환각이라고 해요. 감각 영역이 손상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왠지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 어떤 사실을 보고 그냥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판단을 못해.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판단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두엽 미성숙이에요. 전두엽. 결정장애 있죠. 결정장애. 뭘 결정을 못해. 맨날 생각만 하고 결정을 못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 피폐해져요.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오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도 안 나와. 그래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그것도 전두엽 손상이에요. 망상장애라고 있죠. 망상. 여러 가지 뭐 색정망상, 과대망상, 질투망상, 피해망상 그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변연기라고 있어요. 변연기. 변연기가 손상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뇌와 관련된 질병이 이렇게 많은데 예외 없이 딱 세 가지가 원인이에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뇌세포가 문제가 된 거예요. 뇌세포가. 뇌세포가 망가졌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끝까지 잘 성숙이 안 됐거나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뇌세포, 망가진 세포를 회복시켜야 되고 미성숙된 것을 더 성숙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폐 원인이 이 전두엽과 시상 하부의 교류 문제, 거기로 인한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 도파민의 문제라고 밝혀진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 논문 막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그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자폐는 그런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 원인을 모른다, 뭐 이런 식이었죠, 항상. 그런데 결국 네 세포의 문제인 거예요. 네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망,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 뇌 세포의 문제죠. 모든 게. 그럼 뇌 세포가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망의 문제고 그로 인해서 뇌에서 만드는 생명물질, 신경 전달 물질, 주로 이제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 가바 이런 물질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만들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딱 얘기한다면 세포 문제, 세포. 그렇다면은 뇌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은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세포를 살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뇌 세포를 살리는 방법. 우리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영상 계속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포가 살아나네? 그죠? 정기적인 치료를 했더니 세포가 살아나네?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죠. 네 세포를 살리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기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럼 네 세포를 살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첫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죠. 질병.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 그죠? 치매 그런 거. 또 뇌출혈, 뇌경색 그런 걸로 해서 몸을 못 쓰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것들. 또 뭐 자폐나 아이들 문제, 그런 문제. 또 의식의 문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뇌가 건강하면은 생각을 잘 할 수 있고 의식이 아주 선명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잘하면은 자기 삶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를 잘할 수가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뇌에 달렸다. 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결국 뇌가 건강해지면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뇌 중에서 뇌 구조에 대해서만 이 구조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리기, 미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기를 잘 못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입체적으로 이 상상을 잘 못해요. 뭐가 하나 있으면 이 옆에 뭐가 붙어 있고 밑에 뭐가 붙어 있고 위에 뭐가 붙어 있고 옆에 오른쪽에 뭐가 붙어 있고 이걸 다 조합해서 딱 머릿속에 그려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갖고 아 여기는 뭐가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는데 이건 뭐야 막 헷갈리고 엄청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이건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자 지금 여기 있는 7가지를 외워야 돼요. 김정실 아니 김호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어 머리 안 아파요? 머리 네. 아까 왜 아니, 그렇게 구조는 되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래 예, 머리 안 아프셔야 돼요. 어쨌든 자 척수 뇌하고 척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척수가 쭉 연결된 게 뇌이기 때문에 척수는 뇌의 일부다, 안 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척수는 이 속에 이 뼈, 척추뼈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기 뭐가 하나 볼록볼록 튀어나오니 나온 것들이 신경줄기예요. 척수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척수 다음에 뇌줄기 여기가 뇌줄기예요. 여기가 이 뇌줄기를 세 개로 구분해요. 여기 이 부분을 연수, 여기를 교내, 여기를 중내 이렇게 해요. 뇌줄기 바로 옆에 소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뇌줄기, 소뇌, 척수, 뇌줄기, 소뇌는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복잡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간뇌라고 해요. 간뇌. 간뇌라고 하는데, 어, 어, 예, 간뇌라고 하는데, 이 간뇌와 간뇌 또 옆에 있는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변연계. 이, 이 한자 이거 보면은 뜻을 아시겠죠? 변연계. 주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런 뜻이겠죠? 연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변연계라는 게 있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변연계. 그 다음에 대뇌가 있어요. 대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뇌가 뭐 이렇게 뭐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뇌는 어떤 거냐면은 아주 얇아요. 두께가 1.5mm, 최고 두꺼운 게 4mm밖에 안 돼요. 1.5mm, 4mm. 되게 얇은 막처럼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잖아요, 대뇌가. 대뇌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덮고 있으니까 이걸 쭉 피면은 신문지 한 장처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 여기는 이제 반 잘린 상태에서 보니까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기저핵이라고 해요. 그래서 척수, 뇌줄기, 소뇌, 관뇌, 변연계, 대뇌, 기저핵을 구분해서 그림을 딱 보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개니까 한꺼번에 7개 다 외우려면 어려워요. 이거를 크게 3개로 나누면 돼요. 척수, 뇌줄기, 소뇌. 척수, 뇌줄기, 소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간뇌와 변연계. 이 안에 있는 무엇과 이 주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대뇌는 이렇게 덮고 있는 건데, 덮고 있으면서 또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기저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뇌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기냐면,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평평한 판이었다가, 신경판이었다가, 이게 똘똘 말려가지고 관이 됐죠. 관이 됐으니까 가운데는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관이 쭉쭉 자라 올라가지고 쭉 올라온 거예요. 쭉 올라와가지고 끝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탁 막히고, 막힌 데에서 세포들이 삐져나왔어요. 삐져나와서 그게 대뇌가 된 거예요. 막힌 중간에 또 옆으로 하나 삐져나온 게 있어요. 그게 소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은 척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관 가운데에는 지금도 조그마한 관이 있고 그 속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쭉 만들어져 올라왔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냐면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서 세포들이 계속 자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커져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쭉 만들어져 왔는데, 그럼 지금은 여기서 세포들이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까요? 지금은. 지금도, 예,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이건 항상 물이 만들어져요, 물. 그러니까 세포는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물을 뇌척수액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오른쪽처럼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뇌척수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은 이거예요, 관. 척수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관은 이건데, 여기서 하나 삐져나와갖고 손해가 됐고요.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막힌 부분이에요. 이 막힌 부분이에요. 이게 뇌실이 되는 거예요. 뇌실이 돼갖고, 여기서 계속 만들어서, 어, 음, 예, 만들어서 이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관에서 시작됐다. 그 척수하고 쭉 끝까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척수와 뇌는 하나인데 여기서 삐져나와가지고 대뇌가 됐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뇌줄기. 자, 기억해봐요. 뇌줄기와 소뇌, 간뇌와 변연계, 대뇌와 기재. 그렇게 나누잖아요. 척수는 빼고. 그럼 6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뇌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자, 이게 척수예요. 척수에서 쭉 올라왔어요. 어떻게? 안에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여기서 하나 삐져나와가지고 소뇌가 되고, 이 관은 계속 위로 연결돼요. 연결되는데, 여기까지가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 뇌줄기는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래 있는 이 부분을 연수라고 하고, 배가 툭 튀어나와 있죠.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교내라고 해요. 교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강 건너는 다리.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중뇌라고 해요. 중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척수에서 쭉 연장된 느낌이잖아요. 척수에서. 그래서 이것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척수는 뭐예요? 온몸에 있는 모든 감각 신호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어떤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이 유지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육과 뼈와 혈관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까지. 근데 그 신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호가, 그 감각 신호가 위로 쭉 올라와서 끝에 가서는 대뇌까지도 보고를 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뇌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척수와 척수, 온몸의 감각을 다 받아들이는 척수와 거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대뇌로 보내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척수와 뇌를 연결하는 핵과 신경 다발들이 가득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척수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두 번째, 여기에 12개의 신경핵이 있어요. 12개의 신경핵. 몸은 어떠냐 하면은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온도 감각, 촉각, 이렇게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아픈지 안 아픈지 통각, 또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진동, 가려움,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건데, 몸은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얼굴은 뭐가 있냐면은 보는 거, 시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또 맛을 보는 거, 미각, 소리 듣는 거, 청각, 이게 다 있잖아요. 이걸 다 어디서 처리하냐 하면은 여기서 처리해요. 여기서. 뇌 줄기에서. 뇌 줄기에 12개의 신경핵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후각, 시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얼굴 전체를 관리하는 감각. 얼굴에도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뼈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감각. 그걸 관리해요. 그래서 그걸 뇌 12신경이라고 해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위에 이제 한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뇌줄기라고 하는 것은 척수에서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호를 중개하는 역할도 하고, 얼굴에 나와 있는 모든 감각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죠? 세 번째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 파킨슨, 치매, 이런 것들이 주로 세리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의 문제예요. 수면 부족, 멜라토닌 이런 문제예요. 기분이 나쁘다, 행복하다, 안 나쁘, 뭐 행복하다, 우울하다, 전부, 신경 전달 물질, 세리토닌 특히. 그래서 세리토닌 엄청 중요해요. 그거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핵들이 여기 있어요. 복잡하죠. 이게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복잡해요. 기능이 많다는 뜻이에요. 또,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오늘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망상치라는 게 있어요. 망상치.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호를 다 걸러주고 억제하고 조절을 해줘요. 이 억제하고 조절을 잘 해줘야만 우리가 생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은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합해서 감각에 의해서 조절되는 건데 그 전체 신호를 여기서 조절하는 게 망상치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모든 통증이 또 이쪽에서 다 모여요. 사람이 통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머리 콱 쏘여서 아야 하는 그것이 통증이 아니고 그것도 통각이죠. 통증을 느끼는 감각인데 통증은 뭐냐 하면은 온몸이 뭔가 아파. 어딘지 모르는데 뭔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행복하지가 않아. 맛도 없어. 뭐, 사업을 해도 재미도 없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게 통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몸에서는 통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 관리해. 중내 수도관 회백질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뒤통수에 딱 있어요. 뒤통수에. 자, 뇌줄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 뇌줄기까지만 외워두세요. 소뇌. 소뇌는 이 분홍색 이거예요. 분홍색 입체적으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소뇌는 어떻게 생겨났다 그랬어요? 척수에서 쭉 올라오다가 옆구리가 터졌어요.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삐져나와가지고 소뇌가 된 거예요. 근데 소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예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 있어요? 뼈가 206개가 있죠. 206개 뼈가 있는데 뼈는 전부 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뼈는 서로 다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가 일사불란하게 딱 제자리를 잡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대와 근육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뼈가 제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움직임이 원활해요. 그 뼈의 위치가 틀어지면은 온갖 장기의 위치 다 틀어지죠. 근육의 위치 다 틀어지죠. 그래서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야구공이 날아온다. 야구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눈으로 보고 공이 막 날아오는데 계산해야 되잖아요. 저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탁 잡을 수 있다. 그럼 내 몸의 온 근육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모든 근육의 움직임의 길이를 손해가 다 조절해요. 놀라운 계산 능력이에요. 그래서 손해는 운동 계획이라고 해요. 운동 계획.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여기서 다 계산해가지고 대뇌로 보내줘야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그래서 그 움직임도 전부 손해가 일일이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손해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육은 근육대로, 오장육부는 오장육부대로 제대로 안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손해가 위축이 되거나 손해에 종양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러면 손해를 평소에 튼튼하게 해줘야 되겠죠. 손해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간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단순화 시켰어요. 간내는 뭐만 알면 되냐면 첫 번째 뇌실을 알아야 돼요. 뇌실. 뭐냐 하면은 아까 관이 없기 때문에 쭉 올라오다가 성장을 딱 멈춘 거잖아요. 멈춘 그 끝이 뇌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신경관일 때 물이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뇌실은 항상 물을 만들어요. 물을 만드는 데가 뇌실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게 뇌실이에요. 뇌실. 그 다음에 뇌실이 두 개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상. 이것도 예,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시상은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뇌 전체에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감각을 뇌 전체에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시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시상이 있으면은 이 시상, 이게 시상인데 시상 밑에 있는 이 영역을 시상하부라고 해요. 시상 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시상하부 기억납니까? 시상하부. 음, 내장신경관 신경절이 쫙 올라오잖아요. 이 등뼈, 척추뼈 안쪽에서 쭉 줄줄이 사탕으로 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목에는 산경신경절, 중경신경절, 하경신경절, 성상신경절 거기까지는 그림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시상하부로 가요. 다시 말하면 오장육부의 모든 감각을 최종적으로 시상하부에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장육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대사와 관련돼서는 전부 얘가 시상하부가 관리해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는 여기서 뭐가 하나 삑 튀어나왔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하나 뭐가 삑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뼈가 있어갖고 뼈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몸의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안 만들면 키가 안 커요. 거꾸로 얘기하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잘 만들어야만 예, 아이들이 키가 잘 크는 거죠. 뇌하수체에서 난소에다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라. 그러냐면 호르몬 만들라는 명령을 안 내리면은 예,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또 너무 과한 명령을 내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또 주, 로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 갖고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라. 그러냐면 호르몬 만들라는 명령을 안 내리면은 예,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또 너무 과한 명령을 내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또 주로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길을 많이 해요.
뇌실이 있고 그 뇌실이 있으면 그 안에 시상이 있고 시상 밑에 시상 하부가 있고 뇌하수치가 있다. 이것을 간뇌라고 한다. 간뇌라고 한다. 선생님 머리 안 아프죠? 목소리 선생님. 애들 아파요. 들 아파. 네.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그런 게 있다. 뇌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간뇌라고 해요. 간뇌라고 하는데 간뇌에는 좀 특별한 구조체가 있는데 그것을 해마. 여기 뭐가 뾰쭉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이걸 해마라고 해요. 해마. 해마 끝에 볼록 튀어나온 것을 편도치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억과 감정을 여기서 처리해요. 기억과 감정.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이 지 혼자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모든 감각,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 귀로 들어오는 감각, 또 코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이 여기서 다 모여져 갖고 일이 다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그 감각을 가지고 잘 조합해 갖고 기억을 만들어요. 기억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별 모양처럼 생겼을까요? 기억이 동그랗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돌처럼 딱딱할까요? 아주 네, 되게 신비로워요. 기억을 만들어요. 여기서 기억을 못 만드는 게 치매예요. 단기 기억. 이 세포들이 망가지면 치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편도체라고 있는데 얘는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 감정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일단. 기분이 좋으면 대화하기도 편하고, 좀 쉽게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기분이 항상 안 좋아. 항상 안 좋아. 짜증나. 화내고. 뭔가 불행해.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못 느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대뇌로 보고를 했을 때에 대뇌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면은 대뇌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해결하면은 대뇌가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 기분 좋아,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항상 대뇌의 현상만 생각하거든요. 이런 척수와 뇌줄기와 간뇌와 변연계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결과로 인해서 대뇌가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변연계에는 해마와 편도체가 있다. 어쨌든 간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뇌가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뇌실, 시상하부, 뇌하수치. 그 다음에 해마와 편도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우리는 이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죠. 대뇌 피질이 있는데 척수가 쭉 올라와서 여기가 연수, 교뇌, 중뇌. 그래서 이거 전체를 뇌줄기라고 하고 여기서 옆으로 삐져나온 것이 소뇌고 이 속에서 뇌실이라는 게 있고 뇌실 안쪽에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시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시상 아래에 있는 영역을 시상 하부라 그러고 거기서 뾰족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것을 뇌하수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변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해마라고 하고 기억을 만드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해마 끝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것을 편도체라고 하고 감정을 만든다.
우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림을 보고 구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뇌. 대뇌는 껍질이에요. 두께가 얼마나 그랬죠? 두께가 1.5mm, 제일 두꺼운 게 4mm. 껍질인데 굉장히 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쭈글쭈글쭈글쭈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이것을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쓰는 모든 신호는 이쪽으로 이제 물론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가 돼서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있죠. 감각은 전부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1차 감각 영역이라고 해요. 1차 감각. 여기가 100회짜리예요. 100회. 100회 양옆으로 해갖고 쫙 이쪽에서 모두 보고되어서 여기서 판단해요. 판단하고 여기서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 귀에서 들어오는 신호, 또 코로 들어오는 신호, 입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전부 다 연합해갖고 연합해요. 전부 다 연합해갖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옛날에 만들어진 기억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하고 다 연결해갖고 감정의 옷을 입혀가지고 앞으로 여기다 딱 보고하면 여기서 딱 판단하고 예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딱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쫙 보내갖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공부하면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움직임의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뇌는 두 개로 돼 있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시상, 간뇌, 시상이니까 이걸 구분하는 좌우 뇌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 뇌량이라고 해요. 좌우 뇌를 구분하는 이제 다리, 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에 다리. 뇌 교량할 때 량자예요. 뇌량이 있고 또 이 두 뇌를 앞에서 감싸는 대상회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한번 들어만 두세요. 대뇌는 피질인데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과 대상회라는 게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에 있는 간뇌 또는 간뇌 비는계 이런 것들과 대뇌를 연결하는 연결망이에요. 연결망. 자, 보세요. 되게 크잖아요. 근데 간뇌는 이만하잖아. 그럼 이 이만한 간뇌와 바깥에 있는 피질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망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뇌라고 하는 것은, 대뇌라고 하는 것은 얇은 막이기 때문에 그 얇은 막과 뇌 중심에 있는 간뇌를 연결하는 연결망이 엄청 많아요.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걸 표시한 거예요. 실제로 이걸 이제 fMRI라는 걸로 찍은 거예요. 이걸 연구해요. 이거 이름을 커넥텀이라고 해요. 커넥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 커넥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까 봤듯이 결국 세포의 문제고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망의 문제예요. 연결망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뇌전증, 간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죠? 자폐, 특히 자폐 문제도 그래요. 자폐도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대뇌 공부할 때 공부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이게 뇌실이에요. 뇌실이 뭐라 그랬죠? 척수에서 쭉 올라가고 성장을 멈춘 영역이에요. 거기서 세포들이 삐져나와서 대뇌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물을 만든다. 뇌 척수액을 만든다. 뇌 척수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 틈새로 쑥 들어가 있는 게 시상이다. 이 시상 아래에 있는 것을 시상하부라고 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잖아요. 대뇌는 막이잖아요. 껍질. 이 껍질 아래에 있는 핵이 있는데 이것을 기저핵이라고 해요. 껍질 아래에 있다 그래서 기저핵이라 그래요. 기저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대뇌에서
대뇌에서 몸 전체에 명령을 쫙 내려줄 때 여기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뇌를 기억할 땐 대뇌와 대뇌 기저핵. 자, 눈을 감고 척수가 있어요. 올라오면은 뭐가 있어요? 뇌줄기가 있어요. 뇌줄기 뒤로 소뇌가 있어요. 뇌줄기 위로 쭉 올라가면 간뇌가 있는데 간뇌의 최중심은 뇌실이에요. 뇌실이 두 개가 있는데 뇌실의 그 구조물 안에 있는 것을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 밑에 있는 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해요. 거기서 뭔가 뾰족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뇌하수치라고 해요. 그 시상에는 또 뭔가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만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해마라고 해요. 해마 끝에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을 편도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을 대뇌라고 해요. 대뇌에서 대뇌의 기능을 보좌해주는 핵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조합이핵, 창백핵, 그것을 대뇌 기저핵이라고 해요. 우와, 다 외웠죠?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입체 모습이에요. 밑에서부터 볼까요? 척수에서 쭉 올라가고 뇌줄기 있고 그 다음에 대뇌 피줄로 덮여 있죠. 바깥에 손에 보이겠죠.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뇌실이 있죠. 뇌실이 있고 뇌실 안에 이 안에 이게 뇌실이고 뇌실 안에 시상이 들어있어요. 시상 하부 뇌하수치. 바깥에 조갑액, 창백액, 걔네 기저액. 그래서 하나하나의 영역을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뇌의 정말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기능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연구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상담 많이들 하시잖아요. 상담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 이론이 요즘은 전부 뇌과학하고 융합이 돼요. 그래서 상담을 잘하실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뇌 세포를 살리면서 치유를 하면은 상담 효과가 훨씬 뛰어났어요. 뇌 세포를 살려내면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뇌줄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로 해요. 네. 선생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선생님, 네. 예, 그러면 이거 뇌 세포를 어떻게 그죠? 반짝이게 하나요? 뇌 세포를 어떻게 살리냐고요? 예, 전기를 넣어주면 돼요. 아, 양전류 요법이요? 예, 양전류가 최고예요. 아, 뇌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 양전류를 주로 하고 좀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제퍼라고 있어요. 제퍼 이렇게 붙이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 그, 그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민한 게 예, 신경이 예, 잘못 작동해서 예민한 거거든요. 아, 근데 잘못 작동, 예, 어, 양절을 해주면 신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배열이 돼요. 아,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신경이 잘못된 건가요? 과발현된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경세포를 배울 때 보면은 신경이 과하게 발현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뭐 예, 감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감각은 똑같은 예, 감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결국 신호가 오면은 그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거든요. 그 전기 신호 예. 바꿀 때에 과하게 바꾸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과하게 안 바꾸게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이제 세포들이 정상화되면 전부 적절하게 조절을 해요. 왜냐하면 뇌 속에 있는 물질들이, 생명 물질들이 항상 과하지 않게 서로 억제를 해요. 음, 예를 들면 가바는 억제하는 거. 세로토닌은 이제 항진시키고,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항진시키잖아요. 근데 가바는 그걸 억제시키죠. 막 음, 되게 묘해요. 억제와 억제를 통해서 항진시키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제로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일어나면 아주 평온해지죠. 그러면 그거를 양전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